안녕하세요. 앞으로기태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차 면접이 12월 22일 일요일과 21일 월요일에 잡혀져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를 합격하셔야 되고, 1차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 일반 면접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업 진단과 지도는 요거는 면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면접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차에서는 주로 전격 방지, 전기 화재, 정전기, 방폭, 전자파 접지인데 요 2차 문제까지도 3차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3차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20분 내외 면접을 보고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산업안전과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상담 능력 등에 대해서 3차에서 물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접 볼 때는 저는 법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면접 보러 갔었습니다. 법규 중에서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물어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얘기했는데 정부 책무는 저는 잘 몰라서 시원하게 답변을 잘 못했었고, 정전기 대전 현상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었거든요. 공부한 지 오래되었는데 다양스럽게 말을 꺼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서 잘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면접은 뭐냐? 면접관과 면접생 사이에 하얀색 블라인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생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인데, 제가 면접생일 때 면접관님들 필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가는 20분 면접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보통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서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양옆에 두 분은 기술사로 전문 컨설팅 업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하상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 기술사 면접은 마스크 착용과 하상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미팅해보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약 한 20분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또박또박 답변하는 연습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 코로나 추세면 하상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나 큰 모니터를 보고 답변하는 연습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면접을 보고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므로 주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계신 면접관님들에게 마이크는 한 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면 못 들었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는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 중에 개정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전 앞에 부분 총칙이나 정의 중, 만약에 산업재해가 뭐냐, 중대재해가 뭐냐, 저한테 물어봤던 정부 책무는 뭐냐, 이런 것들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개정된 내용들, 64조에 있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법이 추가되거나 많이 바뀐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 세 번째가 최근에 대형사고 사례하고 안전대책에서 올해 2000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용접작업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강화된 내용들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법령을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업무를 비교 설명해라.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업무를 비교해라.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와 안전관리자 업무를 비교해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라.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법령 2개가 1개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2개를 설명할 수준이 되시면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는 충분히 거의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2차를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오래전에 기술사 합격하셔서 전기 안전 관련 다 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전격이 무엇이고 그럼 전격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그림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거 물어보시면 그냥 쉽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그 두 번째는 산업안전, 만약 한 예로 풀프루프하고 페이세이프 비교 설명해라. 그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자드하고 리스크가 뭐냐, 수변전실에서 그거를 각각 비교 설명해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도 능력인데, 보면 법규에 있는 산업안전 지도사의 직무가 뭐냐, 요거는 법규에 있는, 요거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본인이 지도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나 도전 계기, 지도사가 되면 어떻게 사업장 지도 및 컨설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본인이 나는 어떤 지도사가 될 것이다 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생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매우 떨리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없으면 저희들 합격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를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관님들 오래 전에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디테일하고 구석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 다 잊었습니다. 면접관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독심술 있는, 마음을 읽는 그런 면접관님들 없습니다. 경험과 본인이 공부한 것 바탕으로 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면 이 면접생은 공부 많이 했네 하면서 합격시켜 주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면접관보다 면접생이 더 많이 알고 더 준비했습니다. 걱정 말고 떨지 말고 20분간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70%는 합격을 합니다. 면접관은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즉 20분 동안 자신있게 얘기하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면접관은 나를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면접관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면접관은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자고 생각하시고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규태였습니다.